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좀 약속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처리해야 될 업무가 좀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1번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41번입니다. 여기 저번에 제가 오타가 있었다고 했죠? 네, I가 아니라 if부터 문장이 시작됩니다. 네, if부터 문장이 시작되면은 가정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가정법이면 저번에 가르쳐 줬는 적어도 세 가지 가정법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 관계상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법 밑에다가 적을게요. 먼저 가정법 과거, 그 다음으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혼합가정법. 일단 이 세 가지 가정법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if, 주어, 과거 동사, 콤마, 주어,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 하나, 그리고 동사 원형. would, could, should, might 줄여서 우쿠슈마라고 적었습니다. 우쿠슈마는 여기서 따로 적는다면 우쿠슈마, would, could, should, 그리고 might입니다. 제가 따로 적지 않아도 앞으로 우쿠슈마 하면 얘들 조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름 그대로 과거 완료인 had pp라는 동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구분하는 방법, 이름 그대로 if 문장 안에 동사를 시제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 뒷부분 바꿔서 말하면 주절인 부분은 우쿠슈마까지는 똑같이 오고 가정법 과거 완료만 동사 원형 대신 have pp를 씁니다. 이 경우는 이 had pp와 have pp가 같은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같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혼합가정법이에요. 혼합가정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종속절은 if 있는 문장은 had pp를 쓰고요. 주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우쿠슈마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if 있는 문장에서는 중간에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만 과거만 과거고 나머지 과거 완료랑 가정법은 had pp다. 그리고 주절 뒷부분 콤마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만 have pp다라고 암기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가정법 문제는 이 부분만 제대로 암기하시면 바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콤마 뒤에 주절 would는 나왔네요.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리고 be 딱 동사 원형만 나왔네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와 혼합 가정법 중에서 정답이 나오겠네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사항은 왜냐하면은 지금 빈칸 자리가 과거 동사냐 아니면 had pp냐 이걸 지금 묻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혼합가정법에서는요, now라든지 today 같은 현재와 관련된 시간 표현이 있어야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장에 now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혼합가정법이라고 확정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had pp가 정답인 겁니다. 이거는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조 파악은 가정법에서는 따로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석도 여기서는 크게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에서만 해석을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살짝 설명을 하자면 if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 지금 이 부분이 접속사 구간이죠. 그리고 좀 더 돈을 절약했더라면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had pp가 되면은 좀 더 과거 표현인 했더라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냥 가정법 과거였으면 한 시제 더 현재에 가까우니까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혼합가정법이나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주절은 지금 제가 되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비동사라서 되다 개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가정법은 구조 파악보다는 일단 암기를 해서 문제를 푸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번 가정법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시고 설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아시겠죠? 아니면 돌려서 다시 한번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어 동사 표시는 해드려야겠네요. if가 접속사, she가 주어, had pp가 동사, more money가 목적어. 주의해야 될 점은 had pp나 have pp는 pp가 있어도 능동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she가 주어, would 조동사, 비동사, 동사 원형.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니까 reach는 주격보호 효용사입니다. now는 부사. 혼합가정법 다시 한번 now랑 today가 있으면 혼합가정법. 아시겠죠? 41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2번 가보겠습니다. 42번 문제도 가정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필기를 3개만 적었죠. 사실 가정법 미래라는 가정법 표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가정법 미래는 따로 적겠습니다. 가정법 미래. 이걸 안 지우셔도 됩니다. 똑같은 필기라서. 가정법 미래는 if 문장 안에 오히려 should가 옵니다. 원래 would, could, should, might는 주절에 오는 게 가정법인데 가정법 미래에서만 예외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바로 should 고르시면 되기는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들으셔야겠죠. 일단 가정법 미래는 이렇게 should 동사 원형이 오고 뒷문장에 똑같이 would, should, ma. 그런데 얘들 말고도 will, can, shall, may 같이 얘들의 미래형도 됩니다. 조동사가 4개가 아니라 여기서는 8개의 조동사가 다 가능하고요. 다행인 건 그냥 동사 원형이 온다는 점, 이 점만 아시면 됩니다. 가정법 미래는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if, 주어, 그리고 were, to 동사 원형. 뒷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가정법 과거에서도 과거 동사인 were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서는 투부정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점. 이게 가정법 과거와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should부터 문장이 나왔냐 또는 if가 왜 없냐라고 물어보신다면 if 생략 가정법, if 생략 도치 구문이 있습니다. 일명 if 가정법 생략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 도치가 일어나려면 몇 가지 상황이 있어요. 부정어 도치, 그리고 only 도치, 그리고 지금 if 생략 가정법 도치가 있는데요. 오늘 일단 if 생략 도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법 미래 구문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if가 생략되고 도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랑 should라는 조동사가 도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if는 날아가고 should가 문장 맨 앞에 오게 되고 그 뒤에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오는 좀 특이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should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혼합가정법이라든지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에서 if 주어 had pp가 나왔는 경우 이게 지금 if가 생략된다면 주어랑 had가 도치가 되어서 had, 주어, pp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닌데 생소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should가 지금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가정법처럼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if가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만약에 이 지문 should it rain 부분이 if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if it should rain 이렇게 문장이 형성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도 만약 비가 온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얘가 주어다 라고 하시고 should 조동사, rain 동사 원형, 그리고 if가 생략된 거다 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절에서는 we가 나왔고 we는 복수입니다. would라는 조동사, putoff가 이어 동사라고 해서 수거 아닙니다. 한 덩어리 동사고요. our 피크닉이 목적어입니다. 우리는 주어, 우리의 소풍을 이 부분이 목적어, 연기할 것이다가 동사 구간입니다. 42번까지가 가정법 문제였습니다. 가정법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했던 39번과 그리고 40번 문제도 다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2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자, 지금 강의는 녹화가 된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필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될 때는 다시 돌려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쉽게 바로 푸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교급 강조부사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교급 강조부사 자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 있는 much가 비교급 강조부사의 일종이에요. 비교급 강조부사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much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보시면 비교급인 ER과 more이 있습니다. ER과 more이 비교급이죠. 그러면 much가 있으면 보기에 비교급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비교급 강조부사로는 미스파, 제가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암기 방법인데요. M은 much, E는 even, S는 still, F는 bar, A는 어라시입니다. 자, 그렇다고 치는데 할더냐 뭘 할드냐 이거는 어떻게 맞추느냐, 요거는 배운 분도 있고 안 배운 분도 있어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급은 more 플러스 원급 아니면 원급에다가 ER을 더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비교급인데요. 물론 레스도 있기는 있죠. 원급이라는 것은 이제 형용사 또는 부사입니다. 비교급의 원래 모습이라고 해서 원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 등이 비교급으로 또는 최상급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거의 원래 모습이 형용사랑 부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좀 스펠링이 짧은 원급이 있으면 ER을 붙이고요. 좀 스펠링이 긴 원급이 나오면 앞에 more를 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 할드가 좀 짧은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ER이 될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자면 우리 음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서 음절, 한글에서 음절은 예를 들어가 아버지면 3음절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모음자음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딱 단위를 나누는데 쉬운데, 영어는 음절이 되려면 음절의 개수가 모음 개수랑 유사합니다. 모음은 아, 이, 우, 에, 오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죠. 이 모음 개수가 음절의 개수와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이 몇 가지 규칙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끝모음은 개수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단어가 아이우에오 중에 하나인 모음으로 끝난다면 음절의 개수는 모음 개수보다 한 개 적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safe라는 단어가 있으면 원래 이음절이잖아요. 근데 음절 개수할 때는 마지막 모음은 처리하지 않아서 1음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속 모음입니다. 연속 모음 같은 경우는 beautiful 같은 단어가 있다면 모음이 연속으로 많습니다. 연속 모음은 한 개만 인정합니다. 이 규칙만 한다면, 알아준다면 모음 개수랑 음절의 개수는 비슷합니다. 이걸 왜 설명했냐면은 비교급에서 모월 붙이는 것과 ER 붙이는 것은 음절 개수로 구분하는데, 제가 짧다고 한 게 ER이고 긴 게 모월이라고 했죠. 기준을 1음절을 ER, 3음절 이상을 모를 붙인다고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원급 기준입니다. 지금 할드가 A 하나밖에 없죠, 모음이. 그래서 1음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1음절이라서 ER 붙인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다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이 할덜입니다. 얘는 구조 파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he가 주어고요, study가 동사, English가 목적어. much harder than, 보통 비교급은 than 뒤에를 거품 처리하시면 됩니다. than 뒤에 부분을 비교 대상이라고 해요. 해석할 때 뭐뭐보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비교 대상입니다. His classmate, 그의 학우들보다, 이 부분이 비교 대상 부분이에요. much harder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죠. 이 harder 같은 경우는 형용사, 부사 역할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문장이, 근데 study 같은 경우는 오형식도 될 수는 있어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또는 그냥 삼형식이라고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삼형식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거품 처리하시면 좋겠어요. 머치도 부사고 그냥 할덜도 부사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할덜 이 부분, 비교급 부분이 무조건 부사는 아니에요. 원급이 형용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될 수도 있는데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석 부분 볼게요. 그는 주어고요. 해석 순서는 앞에 게 1번이고 뒤에 게 2번이죠. 네, 그리고 이게 3번, 목적어 4번, 그리고 스터디가 5번입니다. 이건 삼형식이라고 적어야 안 헷갈리겠네요. 그래서 그는 그의 학우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근데 여기서 영어가 목적어고 공부를 한다가 동사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교급의 간단한 설명을 마쳤고 해석을 마쳤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대략적으로만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 부분이 있어요. 원래 이 문장은 비교급으로 만들려고 해서 이 much라는 부사와 그리고 harder라는 비교급, 그리고 than 이하까지 비교 대상까지 왔어요. 원래는 이게 he study English만 있던 문장이었어요. 그는 영어 공부를 한다. 근데 이제 비교를 만들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만들었고 더 열심히 한다는 비교급을 넣은 겁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요, 원래는 없던 문장이라고 했죠, 제가. 그러면 원래는 얘가 없던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비교급 부분에 어떤 품사냐, 그걸 결정 지으려면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오고 문장이 끊겼죠. 그래서 여기서 할덜은 부사로 보는 거예요. 문장 끝나고 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비동사 뒤에 모월, 원급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비동사 뒤에는 주격 보호 자리라서 형용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원급이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심도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3번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편집도 편집이고
설명도 조금 빨리 하는 편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영상으로 볼 때는 좀 더 지루함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톱을 하셔서 쉬어가면서 나눠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44번 보겠습니다. 44번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빠르진 않는데 평소 수업보다는 그래도 빠른 편이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럴 된 딱 비교급이 나왔죠. 여기서 that은 접속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that이 접속사의 대표 주자이긴 하지만 접속사가 안 될 때도 있다고 했죠. 어떻게 구분하냐면 지금 that 뒤에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시대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대명사 저것.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문제에서 자주 나올 거라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떤 문제냐? 방금 했던 문제랑 동일한 문제입니다. 비교급이 다 나왔죠? 조금 다르죠? 아까는 비교급 강조부사가 나왔었고 비교급을 묻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비교급 앞에 빈칸이 나온 문제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은 비교급 강조부사 자리라는 거죠. 아까 제가 미스파라고 했죠. much, even, still, but, 어랏. 연속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게 세뇌가 되실 겁니다. much가 여기 있기 때문에 B번을 고르시면 정답입니다. 주의사항, 지금 비교급이 나왔다고 비교급이 more이나 less를 고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more이랑 er 같은 경우는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음절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음절의 개수, 길이, er은 1음절, more은 3음절 이상이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같이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가 more, better 이런 거 안 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잔소리를 하냐면 은근히 잘 틀려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This cell phone 주어죠. 단수입니다. is 이형식 동사. 그래서 지금 much better 부분이 주격 보호입니다. much는 부사, better는 여기서는 형용사죠. 제가 43번에서 설명했던 게 바로 연결되네요. 해석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해석 순서는 this cell phone 1위, 비교 대상 2번째, 주격보호 3번째, 비동사 4번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휴대전화는 주어, 저 휴대전화보다 이게 비교 대상 부분이죠. 훨씬, much, 더 낫다. 자,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가 되면 해석이 한꺼번에 되는 경우가 많죠. 훨씬이 much죠. 더가 배럴의 일부예요. 더 낫다가 배럴이에요. 원래 비동사가 이다가 붙잖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비교급 강조부사 문제였어요.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주 나오니까요. 실수도 많습니다. 자, 44번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면 멈췄다가 다음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5번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설명 다 듣고 필기 나중에 적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쉬어가면서 말이죠. 너무 게으르게 듣지는 마시고 그래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찍으니까 좀 감흥이 좀 없네요. 45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수업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강의, 동영상 강의가 집중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노력만 한다면 1대1 수업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자, 45번입니다. 더가 나왔죠? 여러분, 보기를 한번 봐주세요. 더가 나오면 보기 중에 누구랑 가장 어울릴까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골라보세요. 네, 최상급. 원래 더 플러스 최상급.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왔던 부분입니다. 그죠? 최상급은 보통 관사인 더가 붙어야 됩니다. 어랑 어는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소유격도 최상급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최상급이 되면 my best friend 할 때 my best
그리고 지금처럼 관사가 붙으면 the best. 두 가지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지금 배터리나 모어는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나왔는 거고요. 보통 최상급 문제나 비교급이 나올 때는 보기에 비교급과 최상급이 같이 나옵니다. 그걸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굿은 형용사인데 급으로 치면 원급이죠. 원급 이런 겁니다. good, better, best. 물론 최상급은 더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good이 원급이에요. 배터리 비교급, best, the best가 최상급입니다. 원급은 효용사 또는 부사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비교급과 최상급의 품사도 결정됩니다. 보통 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할 때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she가 주어고요. is가 이형식 동사. 지금 the best students가 주격 보호라고 보시면 되겠고, in my school이 거품입니다. 해석 순서는 주어 1번, in my school 2번, 주격 보호 3번, 그리고 동사 4번. 근데 아시다시피 비동사와 주격 보호는 합쳐서 해석이 되죠. 자, 주어는 그녀는 주어고요. 우리 학교에서 in my school 최고의 학생이다. the best가 원래 최고, 가장 이런 뜻이거든요. 최고의 학생, 이게 주격 보호이다가 is 비동사이겠습니다. 최상급과 비교급을 함께 설명했는데, 원래 비교급과 최상급은 크게 묶어서 비교라는 문법으로 문제집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비교라는 게 비교급은 2개를 가지고 하는 거고 최상급은 3개 이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급은 가장, 최고의 이런 뜻이 나오는 것이고요. 비교급은 뭐뭐보다 더라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2개의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급과 최상급의 원래 모습인 원급은 형용사나 부사인데, 품사를 구분하려면 문장 앞뒤로 보면서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15번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46번부터 50번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